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MBN 뉴스팔 시작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 외교, 통일, 해수부 장관 4명이 처음으로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 평화 수역을 만들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화약 창고가 평화 창고가 되길 기원합니다. 네, 첫 소식은 김근희 기자가 전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서해 NLL 평화 수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일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NLL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쓰는 등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4명이서 직접 우리 어민분들 의견을 들으러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진 거다. 밟아야 될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실제로 NLL은 1953년부터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 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화 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연평도와 백령도는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남북한 충돌이 이어져 오면서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력 행위를 안 한다는 기본 전제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서 그 이후에 LNL이든 그게 정부 입장하고 똑같고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이 때문에 정부는 평화수역 조성 과정에서 어업활동 우선 보장 등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남북의 시간도 오늘 어린이날인 오늘 3년 만에 다시 통일됐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30분 느렸던 평양 시간을 서울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대북, 대남 확성기도 확 철거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한반도 미래의 주인인 남북 어린이들에게 멋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혁중 기자입니다. 서울 시간으로 0시가 되자 북한 평양의 기차역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며 0시에 맞춰집니다. 밤 11시 30분이었던 북한의 평양 시간이 서울 시간 0시와 같아진 겁니다. 북한을 찾은 관광객은 이 광경을 사진으로 담았고 평양 주민들도 나와 바뀐 시간을 지켜봅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8월 15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바꿔 30분 늦춘 지 3년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에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고 평양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종 행사도 치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가 컸던 평양 시간을 다시 바꾼 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함의 시간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성과적 이행을 위한 의미 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어제 군사 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40여 대의 철거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북한도 최근 대남 확성기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심리전 수단이었던 확성기의 철거는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통일하고 확성기도 철거한 데 이어서 남북의 하늘길도 열리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평양, 인천 간 항공노선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구 관계자들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해서 항로 신설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 한국으로 가는 항공 노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에 대해 한국행 항공 노선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기간 동안 공중항법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 북한의 국제항로는 유엔 안보리 이후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우리 측 영공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한국행 노선 개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실제 한국행 노선이 신설될 경우 평양과 연결할 후보지는 인천과 김포, 양양까지 3곳입니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유력한데 지난 2007년 남북은 인천과 평양, 삼지연을 연결하는 직항로 2개를 개설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평창올림픽 당시 임시항공편을 운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로의 경유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그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다 끝나고 남북관계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진전되면은 뭐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죠. 항로 신설에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의 하늘길이 실제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무성 영화처럼 세계에 중계된 도보다리의 벤치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귀국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의제는 북핵 폐기 방법과 시기, 이에 따른 보상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관건인 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단독회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북핵 폐기 방안과 이에 따른 보상 정도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북핵 폐기와 연계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때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용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논의 내용이 기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볼턴 보좌관은 곧 이어서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정의용 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비핵화 로드맵 같은 핵심적 사안은 결국 미북 회담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열릴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 튜언드, 채널 고정을 외치면서 곧 시간과 장소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미북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개최 장소를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미국이 최근 북한과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Also, the trip is being scheduled. We now have a date and we have a location. We'll be announcing it soon.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판문점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최근엔 다시 싱가포르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호와 치안이 용이하고 통신과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미국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판문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회담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유력하지만 6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인 6월 셋째 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Not really, not at this moment. But I think a lot of great things will happen. But troops are not on the table. Absolutely.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됐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댓글 지시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기다리시느라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유지하며 댓글 조작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모 씨를 알게 돼 7에서 8차례 만났고 김 씨가 선풀 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좋은 기사를 퍼날르기도 하고 그 기사가 이렇게 네이버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김 씨의 댓글 조작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배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보좌관 한모 씨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진위를 분석하는 등 김 의원 연루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황제 수사를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 요구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다하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23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이토록 말쑥하냐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귀빈 소환도 모자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황제 수사로 일관하는 경찰에겐 수사를 할 의지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양심수 행세를 하며 개선 장군인 양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문제 삼아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이 경남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자유한국당은 경찰 포토라인을 선거 유세장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MBN이 당시 현장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화장실을 가려고 본청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김 원내대표 쪽으로 다가가고 악수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폭행을 당한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지고 30대인 가해자 김모 씨는 주변에 있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옆에 누가 있었어 좀. 야, 동석이 불러. 여기를 때린 거야? 어머, 웬일이야. 자유한국당을 향해 독서를 뿜어내던 김 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비판한 게 아니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에도 수액 처방을 거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소식 바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뭐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일단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막 아래서 힘겹게 단식을 이어가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일어서서 국회 계단을 오르는데요. 네. 이때 한 남성이 등장해서 악수를 청하면서 다가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다가가자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리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예. 저희 카메라 기자가 바짝 붙어있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가격을 했습니다. 네. 영상 원본에는 이제 퍽 소리가 있지만 어떤 화면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톱 화면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퍽 소리 나는 음향은 저희가 못 듣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가격이 있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다가 저런 폭행을 당했던 건데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계단을 오르는 길이에요? 네, 김 원내대표가 지금 단식 농성을 벌이는 곳은 국회 본관 앞 계단입니다. 네. 화장실을 가려고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사건 전부터 그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배회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회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40대 남자들이 하나씩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보좌진들한테 저기 좀 이상하다 하고 화장실로 계단. 네. 근데 MBN 카메라 기자가 어떻게 해서 저걸 단독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재 단식 농성을 사흘째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저희 김성태 원내대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지려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저런 겁니다. 일이 일어났군요. 네네. 그 폭행한 남성이 누군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방금 인터뷰에서 40대 남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3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남성은 자신을 한국당 지지자, 부산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당 지지자라고요? 네. 폭행 직후에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함께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경찰 불러요. 이명박근혜 들 나는 정말 싫어. 야, 그럼 김정은 좋으냐? 네 잘났다 임마. 김정은이 왜 좋아? 대한민국이 좋지.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잖아. 그러면 국회 비준 동의해줘야지. 네, 요약하자면 한국당 지지자인데 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성은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소리를 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마디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한국을 위한 당이야. 대한민국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진짜 한국을 위한 당이야. 대한민국 대한 빼쁘고 자유한국당 한국 빼라. 네. 뭐 가해자는 관계자들한테 이제 제압이 돼서 계단에 이제 누운 상태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 이후에 그러면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됐어요? 김 원내대표는 사건 직후 구급차를 타고 여의도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심한 두통과 함께 오른쪽 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네. 침을 삼키지 못할 정도다라면서 현재 상태를 전했는데요. 사흘째 단식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수액을 맞길 권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 대변인은 또 김 원내대표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단식을 끝내는 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있다. 현재 입장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원래 오늘 오후 5시에 그 여야 대표들 회동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 국회 저렇게 되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또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건 직후 김 원내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제안을 했던 터라 원래는 오늘 만나서 의사일정 합의를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원내대표 회동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나 민생 현안 등 참 할 일이 산적돼 있는 국회 정상화 길이 참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한 대처를 보여주는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버젓이 폭행이 벌어지는 영상인데 경찰은 그동안 무얼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문신을 드러낸 남성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이 뒷걸음질 칩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처 논란이 일었던 장면입니다. 때린다. 흉터도 때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도 남성 2명이 맞아 바닥에 쓰러집니다. 셔츠를 반쯤 벗은 남성은 말리는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더니 넘어져 일어서는 피해자를 또 한 번 발로 걷어찹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가해자 한 명을 인도 한쪽으로 떼어놓자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대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순찰차 앞에서도 폭행은 이어지고 좀처럼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 2분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 옆에. 근데 경찰 있는데도 저를 때렸어요. 태우니까지 계속 맞죠.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해자를 향한 들끓는 여론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에 비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의 초동 대처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자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속 경찰관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김 서장은 SNS를 통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 폭행이 격하게 있었던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과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미온적인 대처가 없었다고 보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거기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과 일치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명에 국민들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참여한 데 이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요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7명 가운데 3명을 이미 구속한 경찰은 오늘 가해자 2명을 추가 구속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물벼락 갑질로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유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찬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법이 재벌들에게는 더 관대한 것 같다며 재벌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구속감은 아니었다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단순 폭행은 언제든지 처벌 의사를 불어나면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잘 안 하죠, 기본적으로. 조 전 전무의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사건 소식입니다.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탄이 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홧김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공항에서 승객 대피 소동이 벌어진 건 어젯밤 8시 30분. 제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이 실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10분 후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
경찰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 전원을 대피시키고 비행기 내부와 공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서모 씨가 제주행 비행기를 타지 못해 홧김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제주 내려갈 표를 끌려고 하는데 표가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면서 신고를 했어요. 서 씨는 공항 인근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1시간 30분이 지연돼 밤 10시 13분쯤 광주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뭐 어제나 그랬으면 아마 항의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야간대이라 제주 가서 이제 주무시니까 막.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었죠. 네, 1년 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죠. 네, 사흘 연휴 첫날이라 길도 많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서 벽지 어린이들을 초청했대요. 그래서 네. 운동회를 벌였는데 문재인 팀, 김정숙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박 터뜨리기 놀이를 했대요.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 모르죠, 저야. 김정숙 여사가요, 아주 무쇠팔 같은 괴력으로 박 터뜨리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네. 대박을 먼저 터뜨렸다고 해요. 오, 그래요? 네. 저도 저 탈놀이하는 사진은 봤는데 쇼핑 즐겨하는 동물이 등장했더라고요. 쇼핑을 좋아하는 동물이라면 뭔가요? 네, 사자. 네, 홍조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노랫소리에 발맞춰 아이들이 청와대로 걸어 들어옵니다.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벽지와 접경 지역에 사는 어린이 230여 명을 초청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각각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펼쳐진 명랑운동회. 문 대통령은 소매까지 걷어젖히고 박 터트리기 놀이에 참여했지만 입을 꽉 다문 채 공을 던지는 김 여사 팀이 승리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23년 만에 태어난 새끼 코끼리가 탄생 100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앙증맞은 새끼 코끼리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집에 있으려다가 날씨 좋고 해갖고 나왔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예, 저도 같이 신나네요.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 행사장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도화지에 자신의 꿈을 그리거나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잘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어요. 우산 꾸미는 거 해보고 싶어요. 어린이들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한 하루였지만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이 소요되는 등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오늘 아이들 선물 사주려다가 가격표 보고 놀라신 분들 계시죠? 이 건담 시리즈의 드론까지 수십만 원을 넘나드는 장난감도 부지기수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3분의 1 가격의 짝퉁 장난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장난감 매장. 수십만 원짜리 드론부터 건담 시리즈 수백 종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그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를 좋아해서 가격이 좀 되지만 어린이날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팽이 제품입니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종류 이상의 구성품을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백화점이 아닌 골목시장에서 사면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난감 그런 문구점 보다도 한 20-30% 좀 저렴한 것 같고요. 또 현금으로 구입하면 조금 더 에너지도 있어갖고 좀. 대목을 맞이해 시장 한편에서는 짝퉁 물건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짜 레고의 경우 4만 원대 이하로 정품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지만 군데군데 망가진 제품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와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다고. 부쩍 오른 장난감 물가에 알뜰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화창한 날씨였던 오늘 한국의 마스터스로 불리는 GS칼텍스 매경 오픈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이동하 선수가 한타 차로 불안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에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X 칼텍스 매경 오픈 3라운드에서는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되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전날까지 6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린 이동화. 하지만 이번 홀을 시작으로 6에서 8번 홀에서 연이어 한타를 이루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어제까지 20위에 그치며 우승권과 멀어 보였던 디펜딩 챔피언 이상희. 절치부심한 듯 이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더니 14번 홀에서만 2타를 줄이며 부진을 씻어냅니다. 박상현, 아지테시 산도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이상희는 주춤한 선두 이동화를 한타차 추격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어린이날을 맞아 남녀노소 골프 팬들은 선수들의 치열한 샷 대결 하나하나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매경 오픈의 상징과 같은 구름 관중은 선수들과 이동을 함께하며 코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울 라이벌 두산과 LG가 만난 잠실 경기장에선 두산이 전날에 이어 LG를 잡고 잠실 더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상암에서 열린 K리그 슈퍼매치에선 안델손의 멀티골에 힘입어 서울이 수원에 승리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입하절기였던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바람이 강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전남과 경남 20에서 7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광주는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한낮 기온 17도 등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 기온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산하제한 포스터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막 바다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야 뭐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많아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갈수록 인구가 적어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의 시대인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내수 시장도 진작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우리 5천에다가 북한 2,500 더하면 7,500만 명 시장이 될 테니까 뭐 그렇게만 된다면야 적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팔팔한 MBN 뉴스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